자, 그러면 외접원에 관련된 얘기 문제를 하나만 간단하게 좀 풀어봅시다. 30번. 뭐 어렵진 않아요. 방금 얘기한 것처럼 그냥 다 거리 가지고 구하는 내용입니다. 미안. 다 풀었네. 다들 다 풀었네. 그렇죠. 요 거리랑 요 거리가 그냥 똑같으면 되죠. 그래서 요 점은 지금 어딘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C점 자체는 모르는데 몰라 갔겠죠 뭐. 요까지 우리가 찾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한두 점이 아니죠.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요. 다 됩니다. 자, 어쨌거나 거리 가지고 보면 되니까 A, 0에서 거리 이용해서 들어가니까 A 값은 그냥 2다. 그죠? 요건 뭐 다 구했으니까 계산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은 세변의 길이와 삼각형의 모양. 그쵸? 요것도 지금 거리 이용해서 푸는 문제인데 두 변 길이가 같냐? 세 변 길이가 같냐? 아니면 피타고라스 성립하냐? 그렇죠? 요거 가지고 마무리 짓는 문제입니다. 33번 하나만 풀고 넘어갈게요. 직접 한번 잠깐 풀어봅시다. 33번. 덥지. 더울까 봐.
그죠? 이 문제를 만약에 푼다 그러면 사실 뭐 직선의 방정식인 기울기를 이용해서 푸는 게 더 편해요. 왜? 수직이니까. 그쵸? 근데 그거는 이제 직방 가서 보기로 하고요. 여기는 피타고라스를 이용해서 갑시다. 지금 얘는 a-1의 제곱, a-1의 제곱의 루트. 요 길이는 둘이 x가 1 차이 나니까 1제곱. 여기서 이것 빼면은 a 플러스 1의 제곱의 루트가 되겠네요. 그쵸? 자, 그리고 요 둘 사이의 거리도 x 차이가, 여기서 여기 뺐다고 칠게요. 그러면은 a제곱. 그 다음에 여기서 이거 뺐다 그러면 마이너스 2제곱. 그쵸? 요거의 루트니까. 이거 제곱이 이거 제곱과 이거 제곱 더한 거랑 똑같다. 그럼 얘 제곱이면은 요거죠. 그럼 요거 제곱한다 그러면 2배의 이거고, 얘도 제곱해서 더하면 그냥 이게 되겠네요. 그래서 계산을 해 들어갈 수 있어요. 자, 4a제곱 빼기 2a제곱 4a 플러스 2 1 플러스 a제곱 2a 플러스 1. 그렇죠?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럼 a제곱 지워버리고 남은 거 2a제곱 그대로 쓸게요. 자, 좌변은 0 되게 만들면서 1차 계수 마이너스 2a에다가 4를 나머지 상수 다 더해서 넘기니까 그냥 빵 되죠. 그래서 얘는 지금 2a로 묶으면 a-1이구나. 따라서 a가 0이거나 1인데 아직도 a가 1이면은 건 삼각형이 아예 안 만들어지죠. 왜냐면 a, b점이 똑같아져 버리니까. 그래서 얘가 아니고 이것만 맞다. 그렇죠. 이렇게 일단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직선의 방정식을 온다? 그러면 그냥 기울기. 얘 기울기가 1이니까 요 기울기 마이너스 1이면 되겠네. 그렇죠. 이러면은 빨리 풀리기는 할 거예요. 근데 그거는 다음 단원에 봅시다. 자, 그리고 이제 평면좌표를 이용한 도형의 성질을 증명하는 내용인데 뭐랄까 모든 교과서가 하나같이 다 증명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은 파포스 중선정리예요. 중선정리. 그게 뭐냐면은 뭐라 그럴까? 삼각형이 있어요. 자, 그리고 뭐라 그럴까? 여기 지금 A 길이, 여기가 B 길이, 그 다음에 중심이 있습니다. 자, 요 길이를 C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얘도 C가 되겠죠? 자, 요 길이가 D라고 한다면 항상 얘는 어떤 관계를 성립하냐? A제곱과 B제곱을 더하면은 C제곱과 D제곱 더한 거에 2배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파포스의 중선정리. 그냥 중선정리라고 생각해줘도 됩니다. 그럼 이 공식을 알아야 되냐? 아니. 이 공식을 써서 문제 푸는 게 별도로 나오진 않아요. 내신에서는 나올 가능성이 아예 없진 않은데 얘는 다시 한번 뭐냐면은 이런 중선정리의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라가 평면좌표 단원의 목적이 아니라 이거를 좌표표면에 놓으면은 증명하기 수월해진다. 그래서 평면좌표가 유용하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거 증명을 갖고 오는 거지 이거 활용하는 문제가 별도로 나오진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집들은 얘를 활용하는 문제들이 있어요. 문제집들은. 그래서 가끔씩 내기는 하지만 아까 전에 얘기한 켈리 밀턴 같은 경우에는 나온 사례가 오래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중선정리는 내신에 안 나온 지가 5년이 넘어요. 아예 멸종돼 있어요. 아예 멸종돼 있습니다. 그래서 증명은 지금 당장 연습 안 해도 됩니다. 얘는 그러니까 증명이 된다. 이거 활용하는 문제는 연습 안 해도 돼요. 자,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증명하느냐? 이거를 다시 한번 어떻게 한다고요? 좌표 평면에 놓고 한번 봐보자. 그래서 평면좌표를 그어보는데 어차피 두 길이가 똑같다 그랬죠? 자, 그래서 일단 요 점을 뭐라고 잡을까? 여기서는 지금 A, B로 잡았네. A, B라고 잡을게요.
자, 그리고 B점 좌표를 마이너스 C,0으로 잡읍시다. 얘는 C,0이 될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원점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은 이 길이 제곱과 이 길이 제곱이 이거 제곱 플러스 이거 제곱의 두 배인지 보겠다라는 거잖아요. 다시 한번 저 내용 그대로 본다면 AB 제곱 플러스 AC 제곱이 AO 제곱과 BO 제곱의 두 배랑 똑같다. 이거 증명을 좌표 평면 이용해서 보자라는 것 뿐이라는 거예요. 괜찮죠? 자, 그러면 다 해봅시다. AB 제곱은 뭐예요? 점과 점 사이 거리죠. A 플러스 C 제곱 플러스 B 제곱. 그죠? 어차피 루트에다가 제곱했으니까. 자, 그리고 AC 제곱은 얘랑 얘 사이의 제곱이니까 A 마이너스 C 제곱 플러스 B 제곱이 될 거예요. 괜찮죠? 자, 그러면 얘네 둘을 실제로 더해보니까 AB 제곱 플러스 AC 제곱. 그죠? 뭐 이거 제곱에서 이거 제곱 더했다 그러면 2AC는 지워지죠? 그래서 2A 제곱, 2C 제곱, 2C 제곱, 2B 제곱.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그게 지금 요거랑 똑같은지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AO 제곱은 점과 점 사이 거리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이 되겠고, BO 제곱은 그쵸, 어차피 이 길이니까 C 제곱이 되겠네. 와, 실제로 더해보니까 A 제곱, B 제곱, C 제곱이 되겠죠. 자, 그래서 얘는 진짜로 둘 더한 거에 두 배가 되는구나. 그렇죠. 이렇게 생각해서 증명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실제로 만약에 이거를 그 도형학만 가지고 증명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비슷해요. 비슷하긴 합니다. 수선에 발 내려서 증명을 하기는 해요. 자, 근데 그거까지는 알 필요 없어요. 왜? 중선 정리는 안 나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빈칸 채우기 정도만 해낼 수 있어도 상관은 없어요. 자, 그게 35번이에요. 그게 35번. 파푸서 중선 정리. 오케이. 자, 그러면은 걔는 나중에 한번 풀어보고요. 36번으로 가봅시다. 얘는 다른 식이에요. 다른 정리인데, 이런 성질도 좌표 평면 이용하면 증명이 편하다. 오케이. 한번 가나다라 찾아볼게요.
아, 너무 쉽다. 그치? 너무 쉬웠어. 예. 안 심심해라. 오케이, 그렇게. 아이고, 너무 쉽다. 아, 이렇게. 자, 그래서 뭐 마무리 지어본다 그러면 뭐 딱히 할 건 없어요. 그냥 뭐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PA제곱 플러스 PC제곱. 그렇죠? PA제곱에다 PC제곱 한다 그러면은 일단 요거 자체가 X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B제곱 이렇게 나오게 되겠고, 그 다음에 PC제곱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니까 X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Y제곱. 그죠?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오케이? 자, 여기도 똑같이 PB제곱이면은 요거리죠? X제곱 플러스 Y제곱. 그 다음에 PD제곱이 이제 요거리인데, 얘가 지금 A, B이기 때문에 X 마이너스 A제곱 Y 마이너스 B제곱. 그쵸?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막상 전개해 보면은 얘는 그냥 항상 성립한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쵸? 이게 P점이 좀 밖에 있어서 그런데 안쪽에 있는 거를 한번 잠깐 볼게요. 이게 실제 그 중등기하에서도 증명이 가능해지는 게 왜 가능하냐면 이 위에 P점이 어디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자, 만약에 P점이 여기 있다라고 친다면 지금 나온 내용이 뭐예요? 이 길이 제곱과 이 길이 제곱의 합은 요 길이 제곱과 요 길이 제곱의 합과 똑같다라는 건데, 요게 만약에 잘랐다라고 쳐봐요. 그리고 A, B, C, D라고 그냥 예를 들어본다면 얘는 지금 A제곱 플러스 C제곱의 루트죠. 이 거리 자체가. 얘도 어차피 B랑 D이기 때문에 B제곱 플러스 D제곱의 루트가 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거 제곱 더하면 A제곱, B제곱, C제곱, D제곱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B제곱 플러스 C제곱의 루트였고, 얘는 A제곱 플러스 D제곱의 루트니까 그래서 제곱 합하면 다 A제곱, B제곱, C제곱, D제곱이 되는구나. 얘는 항상 성립하는 상태가 되기는 합니다. 오케이? 자, 그거를 우리가 그냥 평면좌표에서도 증명할 수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빈칸 채우기 용도로 나오지, 이게 다이렉트로 이게 문제 증명에서 나오는 문제가 나오진 않아요. 오케이? 오케이. 너무 쉽지? 이제 내분점 들어가면 좀 어려워져. 내분점. 아니. 근데 아직 어려운 게 좀 있어요. 자, 거리 제곱의 합의 최소값. 그렇다고 이게 엄청 어렵진 않고요. 자, 저기 그 37번을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되는 친구들은 그냥 직접 풀어도 좋아요. 자, 세 점이 있어요. 어딘지 모르겠지만 A는 마이너스 1,2. 자, 그 다음에 B는 4,6. C는 0,1. 뭐 이렇게 나와 있다라고 쳐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P점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AP제곱, BP제곱, PC제곱 합이 최소가 되게 하는 P점은 뭐겠느냐라는 건데, 자, AP제곱이면은 모르니까 X, Y로 잡읍시다. 그죠? 이거 루트 제곱이니까 이렇게 나오겠고, BP제곱도 X-4의 제곱, Y-6의 제곱, CP제곱은 X제곱, Y-1의 제곱으로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그럼 얘를 만약에 다 더한다라고 친다면 제곱이죠. 자, 그럼 얘는 X가 제곱이 3개. 그렇죠? 그 다음에 2X에서 8X 뺍니다. 마이너스 6X. 상수항은 1, 16, 빵. 그래서 여기서만 17. 얘는 Y제곱이 총 3개. 그 다음에 마이너스 4Y, 마이너스 12Y,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22Y가 되겠네요. 그쵸? 아닌 것 같은데. 4, 36,
41. 나 이거 뭐 좀 이상한데? 4, 12, 16. 18. 왜 이러냐? 18. 틀렸어. 자, 그 다음에 상수가 4, 36, 1. 그쵸? 그래서 얘는 41이 나올 거예요. 와, 그러면 이거의 최소값을 구해달래요. 그럼 이거의 최소값을 구해달라면 어차피 x랑 y는 서로 연관관계가 없잖아요. 그럼 x는 x끼리만 최소가 되게 만들고 y는 y끼리만 최소가 되게 만들자. 그쵸? 뭘로? 2차 함수 최대 최소 가지고. 그럼 얘는 3으로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2x. 그럼 완전제곱식 만들려면 1이 있으면 되겠죠? 자, 얘도 3으로 묶어서 y제곱 빼기 6y. 그러면 완전제곱식 하려면 9가 있어야 되겠네. 그쵸? 그럼 요거 3 필요했고 얘 27 필요했어요. 30을 썼죠? 5, 8에서 30을 뺐으니까 28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와, 얘는 최소가 얼마? x가 1, y가 3일 때 28이 최소값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1,3일 때 최소 28을 가지게 됩니다. 와, 그럼 1,3은 뭐야? 1,3은 자, x좌표 3개를 다 더해서 보니까 3이네요. 그쵸? 와, 얘는 지금 마일 4, 0 더한 걸 3으로 본 것과 똑같구나. 그쵸? 제곱합의 최소값이에요. 자, 그러면은 y도 마찬가지예요. 얘 y좌표 3개 다 더하면은 9가 나오네. 그쵸? 그러면 2, 6, 2를 3으로 나누니까 1,3. 괜찮죠? 1,3. 자, 그래서 우리는 1,3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그 점이 무슨 점이에요? 세 좌표를 싹 다 더해서 3으로 나눠주면, 무게중심 좌표로 나오게 됩니다. 자, 무게중심을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증명할게요. 무게중심은. 그래서 얘는 무게중심으로도 볼 수 있구나. 그래서 A 플러스 B가 4, 2번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얘는 무조건 다 무게중심으로 보면 되냐? 아니, 몰라요. 해봐야 알아요. 해봐야 합니다. 삼각형인 경우만, 3점인 경우만 무게중심으로 나오고요. 2점인 경우에는 중심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만 그것도 조건이 첨부되어 있으면 모릅니다. 3, 8번 풀어볼게요. 띠용. 그래서 그냥 2참수 최대 최소로 가면 되는구나 정도로만 생각해주면 돼요. 2참수 최대 최소. 그래서 원칙적인 풀이는 그냥 무식하게 그쵸 2참수 최대 최소로 봐줘야 되는 거고요. 다만 몇 가지 정형화된 패턴에서는 무게중심이구나 뭐 이렇게 그냥 생각해 볼 수 있다 정도로 생각해 주면 됩니다. 컨디션 되게 안 좋아 보이는데 괜찮나? 감이 걸린 것 같아.
갔다. 그죠? 아우, 다 해야 돼. 방법이 없어. 됐죠? P점을 A, A 플러스 3. 그쵸? 잡아놓고 들어가줘야 됩니다. 여유되면 딴 거 잠깐 풀고 있어요. 다들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방법이 딱히 없다라고 얘기했죠? 뭐 x, x 플러스 3이라고 잡아도 되고요. a, a 플러스 3. 그렇죠. 그냥 이렇게 잡고 일일이 다 하는 수밖에 없어요. 방법이 아예 없습니다. 그렇죠. 그럼 얘는 지금 둘 사이 차이 a 플러스 2의 제곱. 그럼 여기서 이거 뺐으면 a 플러스 3이죠? 루트. 어차피 제곱할 거기는 하지만. 그렇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거 빼면 a 마이너스 2제곱, a 플러스 3제곱, 루트.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거 제곱해서 더해준다 그러면은 이거 뭐냐, 이거는 일단 다 제곱 들어가니까 a제곱 4제곱, 4제곱이 a제곱이 4개, 4a 6a 마사A 6a 그러면 플러스 4a 마이너스 4a 지워지고 6a 6a 하니까 12a. 여기 딱 봐도 뭐예요? 4로 묶어주면 a제곱 플러스 3a죠. a가 마이너스 2분의 3일 때가 최소가 될 겁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차함수 최대 최소니까 다만 그 값은 나머지 이제 들어가 줘야 되겠죠. 4, 9, 49, 13, 26이네요. 그렇죠? 26. 그럼 얘는 완전 제곱식을 이용해서 들어가 준다면 절반의 제곱. 그러면 마이너스 4분의 9를 빼주니까 9 빼면 27. 아이고, a 값이 2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3일 때가 최소값 27로 나오겠네요. 그쵸? 최소값. 답이 없어요. 어디 갔냐? 잠깐만. 어잉, 49, 13, 26. 이게 말도 안 되네. 이게 어디 갔어, 이게? 미안. 17. 굉장합니다. 어떻게 늘어서 뺐는데. 자, 답이 그래서 1번으로 나오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딱 봤을 때 지금 이게 A 값이 마이너스 2분의 3인데 한번 봐봐요. 마이너스 2분의 3일 때, 그렇죠? 마이너스 2분의 3일 때. 그럼 A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3 집으면 2분의 3이죠? 그게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서까지 거리가 지금 똑같은 점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몰라요. 이건 좀 몰라. 똑같나? 뭐지? 만약에 둘 사이 거리를 구한다? 그러면은 4분의 9, 4분의 10. 2분의 5. 루트 2분의 5. 몰라. 어쨌거나 지금 얘는 거리 구하면 이 거리랑 이 거리가 같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이게 막 다 더해서 몇 수로 나눈다거나 반드시 이걸 장담을 할 수는 없다고요. 그러니까 추가 조건이 지금 요 선상에 존재한다라고 돼 있으니까 그럼 얘 둘 사이의 중점에서부터 라는 내용을 쓰기에도 좀 문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 내용을 완벽하게 통달했다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찾아내는 사람도 있을 수는 있어요. 뭐냐면 얘네 둘이 중점이 여기잖아. 그럼 여기서부터 거리가 최소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3, 2분의 3 이렇게 찾아내는 사람도 있는데 이게 왜 성립하지? 라는 거를 설명하고 싶진 않아요. 왜? 파포스 중선 정리를 써야 돼서. 그래서 추천 자체를 하지는 않습니다. 자, 궁금한 사람은 500원. 미안해.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일단 쓰지는 마요. 그냥 궁금할 수 있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얘기 한번 해볼게요. 자, PA 제곱 플러스 PB 제곱. 아까 얘기했죠. 이 길이 제곱 플러스 이 길이 제곱은 이거 제곱 플러스 이거 제곱의 2배예요. 그쵸? 그래서 얘는 AO 제곱과 PO 제곱의 2배예요. 얘랑 얘는 그냥 무조건 다 똑같은 거예요. 근데 AO 길이는 무조건 2잖아요. 2배의 4 플러스 PO 제곱이에요. 한마디로 PO 길이가 최소는 그냥 최소가 된다라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렇죠? 그럼 뭐예요? P오면은 P점에서부터 원점까지 거리가 최소가 되는 건데, 이 위에서 거리가 점점 바깥으로 가면 최소가 안 되잖아요. 언제가 최소가 돼요? 당연히 수선해발 내릴 때겠지. 그렇죠? P점이 딱 여기 있을 때가 최소가 될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럼 당연히 수선해발이니까 점과 직선 사이 거리 라는 걸 생각을 해볼 수 있고, 아니면은 직선의 방정식을 얘 기울기 1이니까 마이너스 1인 원점 지나가는 직선 교점 구해서 이게 마이너스 2분의 3, 2분의 3이구나 라고 찾아낼 수도 있기는 합니다. 자, 하지만 아직은 좀 복잡하니까 걔는 여기가 되는 선에서만 해주고요. 그죠? 여기가 되는 선에서만 해주고, 난 지금 한 말이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다 잊어요. 그냥 얘만 쓰면 돼. 수능 끝날 때까지 얘만 있어도 전혀 지장이 없어요. 수능 끝날 때까지. 내신 볼 때 그래도 이걸 알면 유리하지 않을까? 유리는 하죠. 그렇죠? 유리는 해요. 유리는 하죠. 조금 유리해요. 근데 모른다고 해서 페널티가 세진 않으니까 너무 막 억지로 막 파푸수 중선 정리를 쓰려고 하거나 이러진 않아도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거리 제곱합의 최소값은 일단 잠깐 좀 넘어가 볼게요. 다시 한번. 그냥 얘는 무식하게, 그러니까 원칙이 뭐라고요? 원칙은 무식하게 그냥 점좌표 x, y 잡아가지고 그냥 다 제곱 더해버려서 그냥 2차 함수 최대 최소로 간다. 그렇죠? 지금 두 가지 나왔어요. 자, 지금까지 한 거 제일 중요한 거 2개 고르라면 딱 이거예요. 뭐? 거리합의 최소값. 그렇죠? 거리합의 최소값. 그 다음에 방금 한 게 뭐예요? 거리 제곱. 합의 최소값. 이 둘이 같은 거 아니야? 다른 거예요. 이 둘이. 얘가 제일 중요해요. 지금 이 단원에서, 평면좌표 단원에서 얘가 제일 중요합니다. 내분점은 별도로 또 중요하고요. 얘가 미친 듯이 중요해요. 내분점은 솔직히 말해서 몰라도 수능 끝날 때까지 지혜가 없는데, 얘는 모르면은 안 돼요. 물론 모를 수는 없어요. 그냥 진행하다 보면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건데, 자, 그 중에서 요 내용은 뭘로 들어간다? 일직선일 때. 그렇죠? 왜냐면 거리합의 최소값이면 루트 더하기 루트잖아요. 이건 수식으로 계산이 안 돼요. 그래프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요 길이 더하기 요 길이 최소값이니까 일직선일 때겠네. 그렇죠? 그게 지금 이거예요. 대단죠? 자, 거리 제곱합의 최소값은 뭐라고요? 거리 제곱합의 최소값. 이게 2개인지 3개인지 4개인지 몰라요. 뭐야, 4개짜리도 있어. 4개짜리 40번이에요. 40번 4개짜리. 그러니까 몇 개짜리가 나올지는 알 수가 없다라는 거야. 근데 전혀 문제 안 돼요. 거리 제곱이니까 이거 다 그냥 2차 함수 나오죠. 생각해보니까 얘는 그냥 2차 함수네. 그렇죠? 2차 함수 최대와 최소에 관련된 걸로 생각해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원칙적인 풀이 방법이에요. 괜찮죠? 자, 근데 이게 종류가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2점이면은 아무런 제약 조건이 없어요. 2점이면은 B점, A점, B점. 그렇죠? PA제곱 플러스 PB제곱의 최소값. 어디냐? 중심일 때요. 괜찮죠? 이거 제곱 플러스 이거 제곱이 최소가 돼요. 조금 왼쪽으로 가도 똑같지 않을까? 아니, 이거 제곱보다 이거 제곱이 너무 커져가지고 무조건 중심일 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2점일 때는 중점일 때가 되겠고요. 3점일 때는 PA제곱, PB제곱, PC제곱. 3점일 때는 중점에 관련된 내용이라서 무게중심으로 가는 것 뿐이에요. 그렇죠? 4점일 때는 뭐지?
다 더한 다음에 얘는 4개로 나누는 게 되기는 합니다. 얘는 더해서 2개, 더해서 3개로 나누는 거, 얘는 더해서 4개로 나누는 건데 이렇게 꼭 외울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얘로 하면 다 끝나요. 얘부터 맞어요. 레벨 3는 이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다만 이렇게 하면 시간은 좀 세이브 될 수 있다 정도로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근데 문제점 뭐라고요? 이 원칙적인 풀이 말고 이렇게 예외적으로 푸는 풀이는 기타 조건이 없을 때만 가능하다고요. 얘처럼 이런 조건 걸려 있으면은 2점이잖아. 중심 쓰면 안 된다고요. 괜찮아요? 못 쓴다고요. 그냥 이차함수 최대 최소로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뭉뚱그려서 파포수 중선 정리로 쓴다면 뭐야, 예외 조건이 있더라도 그냥 바로 나갈 수 있어요. 이게 제일 빨라요. 제일 빠릅니다. 하지만 비추천. 그렇죠? 왜? 파포수 중선 정리 자체를 쓰는 걸 권장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괜찮죠? 약간 요 느낌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나는 이 뒤가 복잡한데? 난 이 뒤가 너무 복잡해. 2개만 알고 넘어갑시다. 2개만 알고 넘어갑시다. 거리합의 최소값은 일직선일 때, 거리 제곱의 합의 최소값은 그냥 수식으로 이차함수 최대 최소. 그죠? 요걸로 하면 무조건 다 돼요. 자, 그러면 2점 사이의 거리는 그냥 계산이니까 넘어가고요. 거리합의 최소값, 그죠? 방금 얘기한 거리합의 최소값. 아까는 레벨 2짜리밖에 안 했잖아요. 레벨 3짜리로 한번 가봅시다. 레벨 3짜리 조금 어려워요. 둘 다 어려운데 43번, 44번. 일단 44번은 아무도 못 풀 거고요. 43번은 좀 고생하면 풀 수는 있을 것 같아서 44번으로 갈게요. 이거는 솔직히 뭐 풀 수가 없을 거라 아마 한번 시도만 해봐요. 시도만. 다시 한번 거리합의 최소값이에요. 수식으로 계산 못합니다. 그래프로 풀어야 돼요. 야, 아무도 못 풀 거라면 그러면 레벨 3가 아닌 거 아니야? 근데 막상 이따가 풀어보면 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또 이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처음 풀 때만 못 푸는 거고 한 번만 풀어오면은 그 다음부터는 감이 좀 잡혀요.
힌트 같지 않은 힌트를 좀 간다면 와, 제곱근 더하기, 제곱근 더하기, 제곱근이에요. 와, 제곱근 3개 더한다고? 그쵸? 거리합의 최소값이 그 제곱근이잖아요. 생각해보니까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이렇게 나오네. 그쵸? 그래서 거리합. 이 수식상으로는 제곱근 더하기 제곱근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이거를 이거 거리 최소값을 어떻게 하냐? 그쵸? 그래서 일직선일 때로 잡은 거죠. 쟤는 지금 뭐냐면 요 제곱근을 두 점 사이 거리라고 생각해주고 요것도 두 점 사이 거리라고 생각해주고 요것도 두 점 사이 거리라고 생각한다면 세 개의 선분 길이합의 최소값이 될 거예요. 그쵸? 점이 여러 개 나옵니다. 자, 되는 친구는 그대로 가고요. 헷갈리는 친구는 조금만 더 힌트를 가볼게요. 이거를 두 점 사이 거리로 만들 거예요. 그러면은 그래 뭐 일단 x, y를 P점이라고 한번 잡아보자. 그럼 얘는 또 P점하고 무슨 점 사이 거리로 볼 수 있어요? 2, 마이너스 1이 만만하겠는데, 그쵸? 이 둘 사이의 거리, 그렇죠? 이렇게 잡을게요. 자, 요거는 AP 선분 길이라고 일단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얘도 써야 되는데, 허허, 뭐지? 되게 애매한데? X가 없잖아. 뭐지? 자, 그래프를 한번 그려서 지금까지 한 것만 정리해 볼게요. A점이 2, 마이너스 1입니다. P점이 어딘지 몰라요. 몰라. 그냥 P점이 X, Y예요. 자, 그러면 지금 얘를 잡으려고 할 때 엉뚱하게 막 2, 0이랑 0, Y 이렇게 잡기는 좀 그렇죠. 왜냐면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봐요. 여기 지금 AP 2개 잡았는데 여기다가 뭐 BQ 잡고 막 몰라 막 C 뭐 이렇게 잡아서 점 6개면 이거 못 풀어요. 그렇죠? 6개 못 풀어요. 점을 최소로 써야 돼요. 그러면 A를 갖다가 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A를 갖다가 쓸 수는 없으니까 여기에서 A를 안 쓰고 그냥 P를 가지고 최대한 연결해서 한번 가보자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P점 X, Y를 놓고 본다면 나머지를 뭘로 잡아주는 게 좋겠느냐? 그러면 나머지 몰라. 일단 뭐 Q라고 일단 강제로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둘이 x 차이에다가 제곱 한 개 사죠. 그럼 둘은 x 값을 뺀 게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2 차이 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얘랑 2 차이 나면 되는 거예요. 플러스 2라고 써볼게요. 마이너스인지 플러스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귀찮으니까 플러스 2라고 써봅시다. 그죠? 안 되면 마이너스 2로 바꿔 쓰면 되니까. 자, 그러면 y는 차이가 딱 y 나면 되겠네. 그렇죠? 편의상 0으로 씁시다. 그렇죠? 이 사이의 거리. 얘는 그러면 PQ 거리가 되는구나. 그렇죠? 그러면 Q점은 어디 있어요? 와, 얘보다 X좌표가 이만큼 더 크면서 X축 상에 존재하는구나. 그렇죠? 이렇게 들어가주면 좋겠죠? 얘도 이제 바꿔서 써먹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지금 어떻게 들어갔어요? AP 사이 거리, PQ 사이의 거리 이렇게 둘을 더한 걸로 봤는데 여기서 세 번째를 갖다가 X 보이는데 뭐 여기서부터 거리 이렇게 돼버리면 이거 세 개 더한다 그랬을 때 이게 우주가야. 그렇죠? 웬만하면 Q에서부터 거리를 잡아주는 게 편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Q X 플러스 2,0과 B라고 해서 잡을게요. 이거 몇 코마 몇으로 잡아야 될까요? 조금만 더 풀어봅시다.
자, 그래서 조금만 더 가볼게요. 자, 여기에서 방금 얘기한 것처럼 요거를 Q점을 이용해서 가자. 왜냐면은 혹시 이게 점이 아무래도 좀 연결돼 있지 않으면 좀 힘들죠. 그겠죠? 그래서 얘는 AP, PQ, QB로 가야 되는데 이때 B점의 좌표는 X 플러스 1랑 차이가 X 마이너스 5만큼 나야 되니까 이 X좌표 그냥 7로 잡아주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Y좌표는 뺀 거 제곱이 9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또 플러스 3인지 모르게 됩니다. 자, 근데 사실 플러스로 갔으면 답이 깔끔하게 나와요. 근데 이걸 마이너스 3으로 나오면 이제 오답이 되게 됩니다. 오답이 되게 돼요. 자, 한마디로 지금 비정좌표는 7,3인지 7, 마이너스 3인지 알 수가 없는 상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결론은 뭐냐면 이거 나중에 그 거리 제곱합 말고 거리 합 최소값은 그 4단원인 도형의 이동 4단원에서 또 나옵니다. 거기 막 대칭 이동 시켜가지고 최소값 가야 돼요. 일직선. 자, 지금 얘 같은 경우는 뭐야? 선분 길이 이 최소값이죠. 이 점이 있어요. 요 점이 정해져 있어요. 얘는 바뀐다고 생각해봐요. 이거 한번 생각해봅시다. 어차피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 최소값은 뭐예요? 얘겠죠? 그러면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 최소값은 뭐예요? 요거겠죠? 괜찮죠? 오케이. 자, 결론은 뭐냐면은 얘가 지금 나타내는 게 AP 거리, PQ 거리, QB 거리인데 P랑 Q는 지금 바뀔 수 있다고요. PQ는 바뀔 수 있어요. 왜? P랑 Q는 좌표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얘는 그래도 Y좌표가 정해져 있는데 얘는 정해져 있어요. Y좌표만. 자, 근데 그 외에 X 값들은 다 모르잖아요. 근데 확실한 건 이게 지금 A점하고 B점은 나와 있다라는 거야. 뭐 물론 B점은 7,3인지 7,-3인지는 모릅니다. 야, 그럼 방금 얘기한 것처럼 AP, PQ 나와 있어요. 다시 한번 AP, PQ, QB 이거로 간다면 얘가 지금 최소값이 AQ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야. AP 더하기 PQ는 AQ라고 생각할 수 있고 AQ 더하기 QB도 어차피 최소값이 일직선일 테니까 AB로 낼 수 있다라는 거야. 뭐 이렇게 단계적으로 가냐? 두 선분의 길이합의 최소값이 일직선일 때라는 걸 좀 이용해서 들어가려고 하는 거고 그냥 한 번에 가면 안 돼요? 한 번에 가도 돼요. 그렇죠. 어차피 연결된 세 선분의 길이합 몇 개든 상관없어요. 일직선일 때가 제일 짧죠. 일직선일 때가. 그렇죠. 그럼 뭐야? P점이 막 여기 있고 Q점이 이런 데 있으면 당연히 AP 플러스 PQ 더하기 QB가 AB가 될 거잖아요. 이거보다 더 짧은 PQ가 있을 리가 없죠. 그렇죠. 이거보다 더 짧은 P점과 Q점이 있을 리가 없어요. 그래서 최소는 얘가 될 수 있다. 만약에 P점과 Q점이 이 선분상에 있을 수 없으면 그때는 최소값이 AB가 안 되겠지만 그런 문제는 안 나온다고요. 그런 문제는 안 나와. 그러면 그거에 관련된 조건은 그때 맞춰서 들어가주면 돼요. 오케이. 그럼 잠깐만. 얘는 지금 만약에 B점을 여기로 잡았다라고 쳐봅시다. 자, 그러면 얘는 최소값이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거겠구나. 그쵸? 그래서 이게 답이에요. 허무하지만. 자, 1분만 정리 한번 해봐요. 잠깐만 정리해봐요. 밑에 거 왜 안 되는지 조금 이따가 설명할 거예요. 밑에 거 왜 안 되는지.
없습니다. 어디 헷갈리는 거 있을까요? 괜찮아요. 자, 그래서 얘는 와 5 차이 나고 4 차이 나네. 5랑 4, 25에다가 16 더했으니까 루트 41. 그쵸? 그래서 이게 답이 될 거야. 와! 근데 잠깐만. 만약에 B점을 여기로 잡았다면, 사실 B는 이거 마이너스 3으로 잡아도 되잖아요. 그쵸? 어때요? 그러면 요 길이 더하기, 요 길이 더하기, 요 길이가 된다면, 얘도 이렇게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이거 거리 얼마 나오지? A, B 사이 거리는 5제곱에 얘네 둘 차이가 2 차이 나죠? 요거 루트라서 루트 29가 답이야. 이게 더 짧은데? 이게 더 짧잖아. 그럼 답이 이게 더 짧으니까 루트 29가 답 아니냐? 이게 더 기니까 안 되죠? 왜? Q가 Y좌표가 무조건 빵이에요. Q점 무조건 X축상에 존재해야 되는데 지금 다시 한번 AB가 최소가 되려면 P점과 Q점은 전부 AB 선분상에 존재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Q가 Y축상에 존재할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그래서 B점은 무조건 7,3이어야지만 됩니다. 7,3. 오케이. 그래서 얘가 불가능하구나. 다시 한번 왜? Q가 X축 상에 있어야 3. 그렇죠? 그래서 얘는 불가능하다. 오케이. 오케이. 자, 그래서 이 문제는 나중에 한 번만 연습해 보고요. 일반적으로는 레벨 2까지만 완벽하게 정리를 해놓고 있어도 크게 지장은 없으니까 44번 나중에 한번 연습해 보고 43번은 숙제로 한번 풀어보기 바랍니다. 숙제로. 자, 파푸스 중선 정리는 넘어갈게요. 얘는 하지마. 여기 내가 열심히 글 써놨어. 교육과정에서는 평면 좌표를 이용하여 도형의 성질을 증명하는 용도로 쓰나 내신이 가끔 출제되니 필요한 경우에만 연습하도록 하자. 안 나왔어요. 역시나 올해도 안 나왔습니다. 어느 학교도 안 나왔어요. 최근 5년 동안 어디에도 낸 적이 없기 때문에 얘는 크게 신경 안 써도 돼요. 만약에 그러다가 나오면 어떡해요? 보통 이런 거 낼 때는 학교 선생님이 예고를 해요. 학교에서 교과서에 문제가 따로 없으니까 주섬주섬 학교 선생님이 프린트를 만들어놔요. 와, 중선 정리 연습하자. 그러면서 프린트로 한 5문제 만들어 갖고 와요. 그리고 풀어보게 해요. 그리고 열심히 설명을 해요. 자, 이렇게 공들이는 경우가 아니면 안 나오는데 그렇게 공들인 경우가 아예 안 나왔습니다. 보통 예고가 되게 돼 있어요. 불의 타격으로 내버리는 경우는 없어요. 분명히 혼나요. 위에서 막 교장 선생님한테 혼나고 막 그래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내분점과 외분점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내분점과 저 레벨 4는 얘는 일단은 좀 빼놓을게요. 얘는 이거 조금 어렵기는 한데 얘는 나중에 여유될 때 심심한 사람은 좀 풀어보고요. 지금은 대세 지장 없으니까 좀 빼놓을 거예요. 자, 내분점과 외분점이라는 개념으로 좀 들어가 봐야 되는데 저기 개념 페이지로는 2페이지입니다. 2페이지 개념 페이지로는 앞에 페이지. 근데 외분점을 되게 작게 써놨죠? 왜? 교육과정이 없어요. 지금 빠졌어요. 딱 현재 고1부터 우리 그냥 계속 다 빠져 있습니다. 외분점이라는 개념 자체가 아예 없어요. 근데 왜 집어넣냐? 이게 완전히 싹 다 도려내기에는 좀 애매한 애들이 조금 있어요. 그런데 걔네가 너무 퀄리티 있는 문제들이라서 방어적으로 좀 연습하게끔 집어넣어놓고 있기는 합니다. 실제로 학교 내신은 나왔냐? 몰라요. 이번 중간고사 봐봐야 알아요. 이번 중간고사 범위에 지금 있다 보니까 현재 고1들이 연습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교육과정이 아닌 경우에는 학교 선생님이 예고한다 그랬죠? 외분점 지금 다 설명하고 있어요. 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문제를 짜가지고 설명을 하는 건 아닌데 이게 어쩔 수 없이 막 길이 B에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은 이게 외분에 관련된 게 언급이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정도는 알아두자라고 하면서 선생님들이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한 10개 학교 중에 한 절반 가까이가 설명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시험 때는 지금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봤을 때 외분점이라는 표현 자체를 쓰지는 않을 거예요. 쓰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내용에 관련된 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뭔지 정도까지만 알아둡시다. 자, 내분점과 외분점이라고 하는 거는 공식은 있어요. 공식은 있는데 그 공식을 너무 외우지는 않는 게 좋습니다. 나는 솔직히 공식 외우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저기 여기 공수2에서 내가 묻지도 따지지도 말라고 하는 공식은 딱 두 개예요. 딱 두 개. 첫 번째는 점과 직선 사이거리. 얘는 증명이 좀 길어요. 그래서 얘는 그냥 외우는 게 낫고요. 증명이 도움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일단 외우는 게 낫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나중에 보게 될 건데 이제 절대 부등식 단원에 보면은 이제 산술기하 평균하고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 있어요. 근데 산술기하 평균은 별도로 외우지 않아도 그냥 이게 잡혀져요. 근데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은 얘는 좀 어쩔 수가 없어요. 얘도 교육과정이 없는 거지만 학교에서 자꾸 냅니다. 그래서 걔는 두 개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럼 얘는 지금 외울 필요는 딱히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내분점이 일단 뭔지 좀 설명 좀 하고 그 다음에 이걸 뭘 외울지 말지 좀 봐야 되겠네. 자, A점과 B점이 있습니다. 자, A점과 B점이 있을 때 이 둘의 선분을 몇 대 몇으로 안쪽으로 분할된 점을 내분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쵸? 얘를 갖다가 M 대 N으로 내분하는 그 점, P점의 좌표 구하는 게 이제 내분점에 대한 내용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얘를 어떻게 들어가냐? 개인적으로 내가 제일 좋아하는 방법은 그냥 길이 B로 가는 걸 제일 좋아합니다. 길이 B로 가는 거. 자, 일단은 좌표 평면에서 X, Y 둘 다 있으면 좀 헷갈리니까 편의상 X축만 가지고 한번 먼저 확인을 해볼게요. 자, A점이 있어요. A점 뭐 편의상 1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1이라고. 그 다음에 B점 좌표가 있어요. 자, 요 점을 5라고 한번 해볼게요. 5. 자, 그러면 걔를 갖다가 3대 1로 내분을 한다. 3대 1로 내분하는 점 P. 그럼 이 P점의 좌표는 얼마겠느냐? 너무 쉽게 만들었죠? 4가 될 거예요. 그죠? 왜 4예요? 얘가 3대 1이라는 거는 얘가 3칸 갈 동안에 얘가 1칸 간다라는 거니까 4등분 해놓고 나면은 딱 세 번째 점에 해당하지 않냐? 그러면 어차피 4라는 길이를 4등분 했으니까 한 칸당 1씩이겠네. 그래서 5에서 1 뺀 걸로 4를 잡거나 1에서 3 더한 걸로 4를 잡아도 된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얘를 꼭 이렇게 등분해서 가져야 되냐? 방금 얘기한 것처럼 그럼 얘는 1에서 3 더한 거, 그렇죠? 5-1을 4등분한 거 중에 3개를 더해서 가는 것과 다시 한번 5라는 좌표점에서 4등분한 것 중 하나만 빼는 걸로 들어가도 된다 그랬죠? 그럼 꼭 이렇게 들어가야 되냐? 아니, 얘 좌표를 만약에 A라고 한다면 이 둘 사이 거리, 그쵸? PA 사이 거리와 PB 사이의 거리가 3대 1인 걸로 문제 풀어도 상관없다고요. 그쵸? 길이 B로 들어가는 걸 좀 더 권장합니다. 얘는 그냥 스몰 P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얘는 P 빼기 얘는 5 빼기 P. 그쵸? 얘가 지금 3대 1이구나. 그럼 이렇게 곱해주면은 15-3P. 이렇게 곱해주면 P 마이너스 넘기면 16이니까 P 값이 4로 나오는구나. 그쵸? 이런 식으로 길이 B로 가주는 게 좋아요. 자, 다시 한번 얘를 갖다가 X 좌표만 놓고 본다 그러면은 얘를 A, B 아니다. X1, Y1
잡고 얘를 x2, y2로 잡아 놓는다면 요것도 어차피 우리가 x축상에서 놓고 봤을 때 어우 잠깐만 요 삼각형 닮음이죠. m 대 n이면 얘도 m 대 n이에요. 그쵸? x1과 x2를 m 대 n으로 내분한 것과 똑같은 상태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A점의 x좌표가 x1, 자 B점의 x좌표가 x2. 자, 요거를 똑같이 m 대 n으로 내분한다면 다시 한번 요 P점의 좌표는 어떻게 볼 수 있다? 방법은 여러 가지라고 얘기를 했어요. P점의 좌표는 둘 사이의 차이를 m 플러스 n 등분. 그쵸? x2 빼기 x1을 m 플러스 n 등분한 상태에서 m배만큼만 x1에서 더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x2에서 빼도 돼요. 얼만큼을? n배만큼을 빼도 돼요. 그쵸? 와, 그럼 얘는 지금 어떻게 되느냐? 분모 n 플러스 n으로 통분시키죠? 자, 그럼 얘는 n 플러스 n을 쓰면은 mx1 플러스 nx1. 얘는 m 곱했으니까 mx2 빼기 mx1. 그럼 얘네 둘이 지워지네요. 그쵸? 그래서 공식이 m 플러스 n분의 mx2 플러스 nx1으로 나오게 됩니다. m 플러스 n분의 mx2 플러스 nx1으로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와, 그럼 이걸 외우고 있어야 되냐? 외우지는 말고요. 그냥 익숙하게만 해놔요. 익숙하게만. 그럼 어떻게 잡는 게 좋다고요? P점으로 잡아서 아예 그냥 P-x1과 x2 빼기 P가 m 대 n이구나. 이렇게 그냥 하는 게 더 나을 거라는 거야. 지금 이게 문자로 나오니까 좀 길어서 그렇지 이거 숫자는 어차피 금방 나와요. 이해되죠? 그렇죠? 길이 B. 그냥 뭐 이 길이랑 이 길이 B가 m 대 n이지 뭐 그냥 이렇게 잡아주자라는 거야. 오케이? 이 길이는 어차피 큰 거에서 장급해주면 되니까 요 길이도 큰 거에서 장급해주면 되니까 그냥 그거 쓰는 거야. 정리만 하면 끝납니다. 자, 그래서 얘네 둘 곱하면 mx2 빼기 mp. 얘는 지금 np 빼기 nx1. 자, 그럼 얘를 우변으로 넘겨서 합쳐주면은 m 플러스 np가 되겠고 얘 좌변으로 넘기면 mx2 플러스 nx1. 따라서 P점의 좌표는 얼마? m 플러스 n분의 mx2 플러스 nx1이구나. 그렇죠? 이렇게 나오게 되겠구나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얘 같은 경우에도 이 P점의 좌표는 어떻게 나온다? x좌표가 m 플러스 n분의 mx2 플러스 nx1. 공식을 쓰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무작정 외워서 쓰는 것만 좀 빼주자라는 거예요. 무작정 외워서 쓰는 것만. y좌표도 다를 게 있나요? 어차피 뭐 y도 m 대 n이지 뭐. m 대 n 플러스 n이지 뭐. 그죠? 똑같이. 얘는 my2 플러스 ny1 이렇게 나오게 될 거예요. 그쵸? 자, 요게 현재 내분점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외분점에 관련된 것도 한 번만 좀 볼게요. 간단하게. 알기만 할게. 알기만. 자, 요거는, 요 지워도 되죠? 요거는 좀 지워도 되죠?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면, 외분점. A점이 있어요. 여기 지금 x1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냥 이것도 예시를 들어볼게. 1. B점이 있어요. 여기가 무슨 5?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내분이면은 AB 선분상에 있는 점이 내분점. 안으로 잘라놓은 점이고요. 외분점이면 바깥에 있겠죠. AB 선분 바깥에 있어요. 그게 오른쪽에 있을지 왼쪽에 있을지 몰라요. 자, 근데 얘를 갖다가 3대 2로 외분했다. 그쵸? 3대 2로 외분했다. 라고 한다면 그때 점 P점의 좌표는 어떻게 되겠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외분점이라는 표현을 써버리면 교육과정에서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그건 문제가 되는데 문제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고요. AP랑 BP의 길이 B가
3대 2다. 문제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고요. 오! 그럼 P점이 여기 있을 수도 있죠. 그럼 3대 2. P점이 여기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3대 2. 괜찮아요? 모른다고요. 몰라요. 자, 그래서 얘는 내분 외분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잠깐만, 이게 그러면 식이 쟤랑 똑같이 나오는 거 아니냐? 아니 뭐 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4차이 나죠. 그럼 잠깐만, 이게 지금 3대 2라는 거는 1대 2를 얘기하는 거니까 뭐야? 1대 1대 1이네. 그렇죠? 이해되죠? 요 길이는 4. 그럼 여기도 4, 여기도 4, 4, 4, 4. 8 더해주면 13인가 보다. 그죠? 이렇게 들어가주면 된다고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 길이비에 관련된 문제는 충분히 나올 수 있으니까 그냥 외분이라고 해서 배제하고 들어가지는 말고요. 그냥 길이비를 쓸 수 있구나 정도로만 생각해 주면 됩니다. 길이비를 쓸 수 있구나. 자,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이거를 쓸 때도 똑같이 한 번만 해볼게요. 자, 얘가 만약에 x1, 얘가 x2, 요게 지금 P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거를 M 대 N으로 외분한다고 쳐봅시다. 그럼 다시 한번 AP 길이 P-X1 대 BP의 길이 P-X2. 이게 몇 대면? M 대 N이다. 괜찮죠? M 대 N이다. 그냥 이대로 정리하면 끝나는 거예요. 방금 한 거랑 똑같은 겁니다. 자, 그러면 얘는 지금 요거랑 요거 곱한 게 똑같죠? MP 빼기 MX2. 얘 둘 곱하면 MP 빼기 NX1. 자, 얘 넘겨서 합치면 M-NP. 자, 요 넘기면 MX2 빼기 NX1. 따라서 P점의 좌표는 M-N분의 MX2 빼기 NX1. 그래서 뺄셈으로 나와요. 괜찮죠? 오케이. 자, 그래서 외분점이라고 한다면, 자, 똑같이 비슷하게 나와 있는 그 점 기준으로 자, 얘가 만약에 M 대 N이 이렇게 M 대 N이다. 이거 M 값이 더 크면 B보다 오른쪽에 있고요. N 값이 더 크면 A보다 왼쪽에 있습니다. 그 길이비는 실질적으로 따져서 들어가는 게 좋아요. 자, 요 점이 어떻게 된다? M-N분의 MX2 빼기 NX1이다. Y좌표도 M-N분의 MY2 빼기 NY1이다. 그렇죠? 그래서 플러스가 그냥 뺄셈으로만 가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기는 해요. 자, 근데 이 공식을 쓰진 마요. 요거를 쓰진 말고 얘는 그냥 비율만 쓰자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비율만 쓰자. 이 길이와 이 길이 B가 M 대 N인 걸 쓰면 되는구나. 얘도 너무 공식에 초점 맞추지 말고요. 요 길이랑 요 길이가 M 대 N이구나 라는 것만 써주면 돼요. XY를 따로 본다고? XY 따로 봐도 된다고요. 얘가 M 대 N이면 얘가 M 대 N이니까. 그쵸? 삐용.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 이렇게 잡아도 얘는 N 대 Y좌표. N 대 M 이렇게 나올 거니까 괜찮죠? 그래서 얘도 똑같이 생각해 볼 수는 있어요. 자, 그러면은 그냥 길이비 가지고 문제 푸는 거라서 미안. 9번, 10번, 12번만 간단하게 한번 풀어볼게요. 이거 미안. 너무 쉬운 문제라서. 풀었어? 다 풀었구나. 다 풀었나? 9번, 10번, 12번. 2페이지에. 개념 문제가 앞에 있어요. 개념 문제가. 개념 문제가. 별로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다시 한번 그 외부는 너무 그렇게 빡빡하게 안 봐도 돼요. 내가 원하는 건 길이 B를 이용해 보자 라는 거예요.
중점이면 1대1 내분입니다. 9번, 10번, 12번. 다 풀어왔었지? 오케이. 자,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자, 9번 3대1 내분이에요. 3대1 내분이면은 3대1이네요. 그쵸? 3대1. 그럼 얘가 지금 3대1이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얘가 지금 8 차이 나네. 한 칸당 2예요. 1 되겠죠? 그쵸? 한 칸당 2니까. 자, 그러면 2대1 외분이면 뭐냐? 2대1이에요. 그죠? 2대1 외분. 그럼 2대1 외분이면 이거 사실상 1대1이에요. 8 차이 나니까 8 차이 나면 되죠? 11이 됩니다. 그쵸? 그냥 길이비로 들어가자라는 거예요. 그쵸? 길이비로. 자, 중점은 1대1 내분이네. 어떻게 들어가죠? 둘 더해서 그냥 반토막 하면 되지 뭐. 그렇죠? 둘 더해서 반.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에 이렇게 잡을 수 있어요. 자, 얘 같은 경우도 2대1 내분이면은 2대1 내분이죠. 6 차이 나는데 3등분 했어요. 그럼 한 칸당 2죠. 빵. 그렇죠? 자, 그러면 2대3 외분이면은 얘까지는 2, 얘까지는 3. 2대 3이에요. 2대 1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게 2대 3이면 얘가 2칸이면 얘는 3칸이라는 얘기잖아요. 한 칸이 6이죠? 여기서 12를 빼주면 되겠네. 그래서 마이너스 16이구나. 이렇게 잡아볼 수 있어요. 그렇죠? 길이 B 위주로 들어가는 걸 추천합니다. 공식 써서 들어가는 거는 사실 그렇게 권장은 안 해요. 내분점은 공식 써도 됩니다. 내분점은. 근데 외분점은 이게 공식 써서 들어가는 거는 조금 교육과정에서 원하지는 않아서 그래서 학교에서도 저렇게 설명은 안 하고 있어요. 자, 마찬가지로 얘는 지금 1대1 내분점이야. 1대1 내분점. 중점이니까. 그러면 잠깐만 얘는 값만큼 한번 또 가면 되는 거잖아요. X좌표가. 7 줄었죠? 7 또 줄면 되니까 마칠. 그쵸? 마팔. 그쵸? 아니면 그냥 둘 더해서 2로 나눈 게 마이너스 1이니까 둘 더한 게 마이너스 2 나와야 된다. 라고 들어가도 상관없겠네요.
자, 그 다음에 A에서 4, 5. Y가 1 차이 나네. 그럼 얘도 Y가 1 차이 나니까 3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얘는 A 값은 3, B는 마팔. 그래서 답이 11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마지막 무게중심까지만 하고 잠깐 쉬었다가 내분점 마무리 지어볼게요. 자, 무게중심이라고 한다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무게중심이죠. 그쵸? 얘는 어떻게 들어가지? 자, A점이 x1, y1 이거는 증명할 수 있어야 돼요. x2, y2 그 다음에 C x3, y3 자, 얘는 둘이 1대1 내분점 잡아주고 그죠? 어차피 무게중심은 이 라인상에 있을 거니까 그쵸? 그 다음에 얘가 2대1인 지점에서 무게중심이 나오게 되겠네요. 그렇죠? 무게중심 2대1인 지점 2대1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중점 좌표는 어떻게 한다? 둘 합의 절반이 될 거예요. 그렇죠? x2 플러스 x3의 절반 얘는 y2 플러스 y3의 절반. 그렇죠? 어차피 x는 x대로 y는 y대로 따로따로 가도 되니까. 자, 그러면 이 무게중심은 어떻게 해요? 얘를 2대1로 내분했죠. 2대1로 내분했으니까 얘는 그 상태에서 식을 좀 써본다 그러면은 2 플러스 1 그렇죠? 공식대로 한번 써볼게요. 2 플러스 1 2배 x좌표에 1배 x좌표 그렇죠? 2배 x좌표 플러스 1배의 x좌표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까 y도 마찬가지죠. 2의 2분의 y2 플러스 y3 1 곱하기 y1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얘는 3분의 x1, x2, x3 3분의 y1, y2, y3 그렇죠? 그래서 무게중심의 좌표는 세 점 다 더해서 3 나눈 걸로 볼 수 있구나 그렇죠? 중점 좌표는 둘 더해서 2로 나눈 걸로 볼 수 있듯이 무게중심은 다 더해서 3으로 나눈 걸로 봐도 상관은 없다. 그래서 아까 거리 제곱합의 최소값도 다 더해서 3 나눈 거랑 똑같으니까 무게중심으로 그냥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오케이. 자, 이게 익숙하지 않을 때는 조금 헷갈려요. 자, 그러면은 이거 잠깐만 쉬었다가 뒤에 내용 좀 가볼게요. 저기 여유되는 사람은 1~3번부터 1~6번 몇 개만 한번 풀어보고 있어봐요. 잠깐. 12시 40분까지. 화이팅. 어렵지 않아요. 그치. 이렇게 다 써놔도 이게 혹시 몰라서 내가 써놓은 게 저거 한번 오케이.